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주임교수,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교육 주임교수, 그리고 교육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옥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로서 그 뭐 여러 가지 삶의 방법론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특히 예술 교육은 즐기면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타 학문이나 타 교과에 못지않게 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예술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첫째 그 어떤 교육이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예술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붙으면 먼저 교육을 하는 학습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술 교육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위하려면은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이론에 해박하고 이론이 잘 짜여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거나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유명무실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가지로 학습 대상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가치 있는 내용을 이 대상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세 번째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실행하고 실천해야 될까. 그것이 삼위일체가 된다면은 예술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가 차원이 아닌 어, 일회성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는 사람 의도대로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산 지원의 부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어떤 예술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가서 본인이 그 환경을 이용을 하려니까 학교와 같은 만들어진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임대해 주거나 해주지 않으면 계속 지속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환경이 아닐까. 두 번째는 물리적 환경이 좀 부재하다. 세 번째는 전문 인력 문제인데 그 문화예술교육사라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제도에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까처럼 직업인으로서 진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전문 인력을 계속 제학계가 투입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속성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일반 사람 대중들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느끼지만 진짜 필요할까? 이런 인식이 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니즈, 요구,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필요하면 이런 거 좀 만들어주고 오히려 아르코라든지 아르떼에 요구를 하겠죠. 반대로. 근데 그런 예가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발성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교육자는 대상의 두 눈동자에 나를 심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미술가가, 너가 작가가 된다면은 작가는 자기 작업에만 몰두를 하고 개인적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되는데 교육자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아집을 드러내면 안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고 보편적인 일반화된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교육자야.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할 때는 굉장히 참신하고 독자적인 면은 있어요. 있는 반면에 개인 어떤 사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그 대상들이 의아해하는 반응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일반화된 우리가 꼭 하고자 하는 지식의 측면은 무엇인지 전제를 좀 깔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예술 교육을 해서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뭐 기본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표는 뭘 잡을 것인지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비전이나 핵심 역량이나 이런 것이 있듯이 교육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면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저는 여러 바라건대 향후 그러한 비전이나 추구하는 지향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 이런 어떤 그 좀 공식화된 문서화된 제도를 조금 마련하고 그런 기초적인 틀 위에 우리 예술가라든지 그 전문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요 기초적인 이 부분만큼은 내가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떠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좀 제대로 해줘서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기관과 교육을 하는 기관하고 보육을 정말 주체자로서 보육하는 부모와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 이게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데 쉽게 말해 욕심을 부리잖아요. 잘 가르쳐 달라, 잘 먹여 달라까지 이제 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제 주변에는 저거는 방임이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 사이드로 오히려 틈새 시장이라면 틈새 시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그런데 문화예술 교육에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꼭 지식을 전달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이거 목적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꼭 보육이다 교육이다 따지지 말고 사랑과 애정으로 커리큘럼만 잘 만든다면 오히려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그렇게 지금 약간 첨예되어 있는 그런 시선들을 오히려 틈새로 돌려서 그 지금 자라나는 한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좀 더 애정과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좀 더 인간 대 인간을 호흡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에서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예술가와 소통을 한다든지 미국의 예술가가 디지털화된 어떤 뭐 AI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공지능 미술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꼭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뒤에 보지 않고 바로 즉시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연구하냐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했지 퇴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저는 예술에서 대면을 8대2로 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아무리 인공지능 디지털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술의 정체성은 시지각, 오감 활동 이게 난 기본이라고 봐요. 물론 빅데이터화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정교하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눈빛으로 볼 수 있는 눈 동자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감은 안 된다고 봐요. 예술 문화 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시지각이나 오감을 활용하는 이런 우리 장르는 영구히 대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체적인 총론이 발표가 되었고 올해 2022년 12월에는 각 교과의 강론이 발표가 될 겁니다. 중요한 교육과정에서 키워드 꼭 교사들이 길러야 하는 역량을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과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생태전환교육 이 세 가지 역량은 반드시 갖추어라. 그 중에 디지털 AI 기초 소양을 갖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교육이 되든지 간에 디지털을 써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지금 나는 그래요.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디지털 소양은 국가에도 갖춰야 된다고 하듯이 갖추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초 소양을 아이들을 갖추게 하려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자는 기초 소양 플러스 알파를 해야 기초 소양을 지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로 문화예술 교육사들도 디지털 소양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화예술 교육 자생성이 높다, 낮다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필요성, 니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원하지 않으면 그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생할 수가 없고, 요즘은 누가 됐든지 간에 대상들이 자기가 아까처럼 삶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가치 있는가를 좀 더 추구하는 것이 옛날 사람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자기의 인생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그런 그 니즈나 필요성을 잘 맞추어서 자생 가능성이 있는 거를 개척하거나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문화예술에서 보면은 영화를 하는 사람, 대중음악 하는 사람, 연극 하는 사람, 뮤지컬 하는 사람, 미술 전시회 담당하는 기획자, 전시 기획자, 문화 행사 기획자, 전통 예술 하는 사람, 너무 무용하는 사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광범위한 그 중에서 아까처럼 니즈 이런 것을 좀 더 정교하게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계속 그 자생할 수 있을까? 영구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생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는 경우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시대 변화를 멀리하면 안 되죠. 네. 시대가 아무리 변화하고 또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 그다음 본질은, 그다음 삶의 유용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과 본질,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2022에서는 지금 시대의 변화가 생태 전환교육. 왜냐하면 스모그 현상, 공기 오염, 기후 변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놓여지니까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자는 거야. 일단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교육 과정도 인간을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 생태 전환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주자. 그게 민주 시민 교육이야. 인간 각각 개체에 대해서 존중해주자. 정체성, 공동체 의식. 이게 주체는 결국은 누구냐? 인간이 인간.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것도 뭡니까? 시대가 자꾸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감지 못하면요. 같은 인간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나 민주 시민 교육이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모두 그 필수 교육은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 예술 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술 교육의 인간의 어떤 가치 본질, 그것만 잘 갖추고 있다면 그 개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면 아까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주역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딱 부탁하고 싶은 것 제가 간추려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긍심을 가지는 게 뭐든지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실은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법정 스님 또 무소유를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가치 있게 살다 가면 된다고 보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육자가 문화예술 교육사가 아닌가 보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 두 번째는 그러려면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마음이 모아지면 문화예술 교육이 영구히 자생되지 않을까,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